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2월 7일 목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입니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한 번에 2개월씩 3번에 한해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법적으로 서울구치소에 가둬놓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4월 16일까지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고심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사건 진행 일자, 제출 서류니 어떤 결정이니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 박근혜 대통령 사건 번호는 2018, 그리고 도레미 할 때 그리고 14303입니다. 2018도 14303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 일자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게 언제냐? 그게 2018년 9월 12일입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상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9월 12일 날 이 고등법원의 모든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법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세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민규 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이은성 변호사, 이 세 분이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2018년 10월 1일 날 대법원이 1차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별로. 그리고 10월 5일 날, 2018년 10월 5일 날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기충한 검사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니까 10월 2일 날 국선 변호인들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10월 5일 날 국선 변호인 중에 한 명인 이석범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로서 선정이 되었지만 취소가 되고 유신혜라는 여성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2018년 10월 15일 날 거짓과 진실, 그러니까 제가 써낸 거죠. 거짓과 진실 이름으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개요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출한 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대법원은 저희 주심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전담할 주심 대법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분이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로 대법원 제2부에서 재판을 한다 하고 배당을 했습니다. 그게 10월 19일이고 그 다음 10월 20일부터 소위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 등 법리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그래서 제가 10월 29일 날 거짓과 진실 명의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을 제가 제출을 했고,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강론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11월 13일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11월 30일에 2018년 11월 30일에 2차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2월 7일 날 3차로 구속기한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이 구속기한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안 내려져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만 유죄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유죄다, 무죄다는 결론을 대법원은 쉽게 못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자, 대법원의 계류 중인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피고인 사건도 대법원의 계류 중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대법원의 계류 중이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 다 이게 대통령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결론,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통령에게만 유죄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전원합의체 해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관된 사건들이 다 전원합의체 해부가 되어 있으니까 전원합의체 해부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왜 전원합의체 해부를 늦추고 있을까요? 그럼 이건 간단합니다. 그 이유도 이 담당 재판부, 대법원 2부 이 담당 재판부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대법원 2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4명입니다. 4명인데 작년 11월에 김소영 대법관이 정년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분이 김상한 판사가 이제 후임으로 추천이 됐는데 국회 비준을 늦게 받는 바람에 작년 12월 28일에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한 신임 대법관으로서는 대통령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법원의 경우에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맞는 사건이 3,000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10건씩 판결문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는 경무입니다. 대법관은. 대통령 사건만 전담하지 않습니다. 기록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록 검토, 이 대법원 2부에 소속된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은 자,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합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더, 이건 유죄 맞다. 이건 무죄다. 하고 이제 딱 결론이 내리지면은 바로 이제 선고일이 결정이 되고 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반대를 해버리면, 이건 유죄다. 그래서 나는 무죄다. 반대를 해버리면 결국 전원 합의체 해부가 됩니다. 전원 합의체. 그래서 지금 결론 도출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록 검토 시간도 부족하고 아직 합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전원 합의체 해부라는 결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부를 한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원 합의체로 가면은 이 사건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이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그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고기간 내에 항소심 판결이 나고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4월 16일 이후에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느냐, 아니면 지방교도소,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4월 16일 이후에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건 법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법무부입니다. 왜? 형의 집행과 관련된 권한은 법무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가 이제 딱 대통령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데, 아니, 법무부의 결정은 누구 결정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방교도소로 보내시오 하면은 가시는 거고, 서울구치소에 그냥 놔두십시오 하면은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거고. 자, 교도소로 갈 경우에 제가 이 교정본부 관계자들한테 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갈 수 있는 교도소가 어디냐? 서울구치소 아닐 경우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청주 여자교도소라고 합니다. 청주 여자교도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왜? 서울 근교에 안양교도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께서 수감되신 곳입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는 여기는 남성들만 수용되는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의정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 교도소는 워낙 낡았습니다. 시설이 낡고, 그리고 대통령만을 위한 독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이 두 곳은 못 가고,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청주 여자교도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정기관 관계자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청주 여자교도소인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청주라는 이 외진 곳에 이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감을 했다. 그럴 경우에 태극기 국민들이 과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참 다 그 이야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서울구치소 앞에 거의 매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태극기 국민들이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고 있는 판에 만약 청주교도소로 이감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밀란이 날 거라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그 교도관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이 날 거다, 이감할 경우에. 자, 과거 보십시오. 옛날에 DJ 비자금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비자금 사건 딱 터졌을 때, 고발장 제출되고 터졌을 때 검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밀란이 날까 싶어서 못하겠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 수사를.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판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방으로 보낸다? 저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럼 결론 딱 하나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태극기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것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꼭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꼭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됩니다. 결론은. 자, 오는 4월 16일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되셨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19년 4월 16일이면 이미 2년을 채웠습니다. 수감생활을 2년을 채웠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실형이형, 그거 다 산 셈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보석 내릴 명분, 그건 다 있는 셈이에요. 2년 사셨기 때문에. 자, 직권보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권보석은 대통령 본인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대법원, 이 대법관들이
일치되는 의견으로 그냥 직권보석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직권보석 결정을 내리고 그 직권보석 결정문이 서울구치소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면 됩니다. 주거지를 서울 내곡동 자택 그리고 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면 되고 해외여행 나갈 때는 반드시 재판부 허락을 받아라 하면 되고 재판이 열릴 때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라 라고 조건을 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교정시절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감된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시설에서 교도관들하고 이 수용자들 간에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교도관들과 수용자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복도에 한정해서 CCTV는 설치가 돼 있고 그 CCTV는 24시간 돌아가지만은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유일한 곳은 징벌방이라고 합니다. 소위 수용시설 안에서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징벌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수가 묶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갇혀 있는데 혹시 자해를 할까 싶어서 CCTV로 감시를 하지 여성 수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에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통령 사건은 이제 뇌물 부분은 거의 무죄로 타났고 이제 직권 남용 부분만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사건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과 이진동 기자와 김의겸 기자가 어떤 식으로 이걸 조작을 했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남은 거는 태블릿 PC의 진실입니다. 태블릿 PC의 진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 PC의 진실을 제가 규명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한수 행정관에 대한 소위 집 앞에 분당 정자동 그 아파트 입구 앞에 현상 수배 포스터를 붙이고 나니까 김한수 행정관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나 김한수 행정관의 말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송에서 그런 내용도 계속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